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술형 평가 대비해서 각운동량, 관성 모멘트, 각속도 세 가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개념들이 체조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운동량인데요. 각운동량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 회전하는 물체가 얼마만큼의 양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에는 일단 일반 그냥 운동량의 개념이 있는데요. 일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이 되고요. 각운동량은 이제 회전 운동 상황에서의 운동량이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뒤에는 속도와 각속도, 그래서 속도는 말 그대로 일정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을수록 빠르고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느리다고 할 수 있죠. 각속도도 마찬가지로 일정 각도, 예를 들어서 0도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90도까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 1초 동안 90도 움직이는 각속도가 1초 동안 180도 움직이는 각속도보다 2분의 1배, 즉 반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둘 다 뒤에 속도의 개념이 왔는데 위에 운동량에서는 질량, 밑에서는 관성 모멘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성 모멘트의 개념을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왜냐? 우리가 앞구르기, 뒤구르기, 다리 벌려 앞구르기 등과 같이 체조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 각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각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굴러서 회전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용이하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를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각운동량은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인데 각운동량은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관성 모멘트는 그 운동 상황에서 그냥 일반 선운동 상황에서의 질량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각운동 상황에서의 관성인데요. 관성을 잠깐 알아보고 올까요? 관성이란 기존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인데요. 선운동 상황에서는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또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던 물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럼 그게 회전 운동 상황에서 관성 모멘트가 같은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는 기존에 회전하고 있었다면 계속 회전하고 싶고 기존에 정지되어 있었다면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회전에 대한 저항이 됩니다. 정지하고 있을 때는. 근데 기존에 회전하고 있었다면 계속 회전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고요. 그래서 요게 관성 모멘트인데 우리 이제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발로 차는 동작, 무릎을 굽혔다가 발로 차는 동작을 통해 각운동량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차는 동작은 발이 지면을 차서 이미 발이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큰 운동량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가지고 회전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관성 모멘트의 개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각운동량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각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각속도를 그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자, 가운동량이 예를 들어 5라고 숫자로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가운동량이 6이라고 했을 때 관성 모멘트가 2고 각속도가 3이었어요. 다시. 관성 모멘트가 3이고 각속도가 2였어요. 그러면 각속도를 3으로 키워주기 위해서는 관성 모멘트를 2로 줄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운동량이 아까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앞에도 6이었으니까 각속도는 3이 되겠죠. 즉 다시 정리하면 가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같은 가운동량일 때 관성 모멘트가 커지면 각속도는 느려지고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면 각속도가 커진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동일한 가운동량일 때 관성 모멘트가 커지면 각속도는 작아지고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면 각속도는 커진다.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럼 각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작아지게 해야 돼요. 그럼 관성 모멘트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질량 분포, 즉 회전 반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제가 구르기 하는 상황에서 질량이라는 건 제 무게예요. 물론 무게에는 이제 힘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제 몸이 갑자기 불었다가 갑자기 줄어들 수 없어요. 앞구르기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라면을 먹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질량 분포. 구르기 상황에서 질량 분포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질량 분포라 함은 회전 반경, 다른 말로 회전 반경인데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질량이 얼마나 멀리 분포되어 있느냐. 회전은 결국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 몸이 최대한 웅크러들면, 최대한 동글게 말면 그만큼 질량 분포는 줄어든다는 뜻이고 회전 반경이 작아진다는 뜻이죠. 내가 몸을 필수록 회전 반경은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위랑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관성 모멘트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질량이 아니라 질량 분포이다. 그래서 체조를 할 때 각속도를 커지게 하는 게 목표라면 관성 모멘트를 작아지게 해야 되고, 관성 모멘트를 작아지게 하려면 질량은 건드릴 수가 없으므로 질량 분포를 작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각속도의 개념이 아까 얘기했고요. 체조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자, 전데요. 자, 지금 다리 벌려 앞구르기 상황이에요. 자, 손 짚고 손 앞에 짚는 모습 보이죠? 자, 수건쌤 잠깐 조용히 시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무릎이 아까 굽혀진 상태에서 피면서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럼 이 힘으로 이제 가운동량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왜? 지면을 뭐 더 이상 차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구르고 있죠. 계속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도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 운동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이제 복합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아보지 않을 거고요. 자, 지금 몸이 돌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한 요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다리가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성 모멘트가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앞구르기 상황이라면 이제 다리를 이렇게 접으면 그만큼 무게중심 쪽으로 질량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각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쉽게 굴러갈 수가 있죠. 근데 다리 벌려 앞구르기 상황에서는 무릎을 굽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에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양옆으로 벌려주죠.
그럼 옆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다리가 짧아질 거예요. 다리를 벌리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계속 요 모양이 유지되겠죠. 근데 다리를 벌리면 다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상체도 지금은 쭉 펴져 있는데 최대한 몸 쪽으로 가까이 붙여가지고 관성 모멘트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관성 모멘트가 큰 상태에서 뒤통수, 목, 등, 단다음에 마지막에 이 상태면 무게중심이 여기라면 지금 완전 몸이 펴져 있죠? 다리를 대신에 다리는 이렇게 양옆으로 벌렸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다리가 만약에 쭉 펴져 있다면 한 요 정도까지 다리가 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만큼 이제 질량 분포가 줄어들었다. 질량 분포, 회전 반경이 줄어들었다 함은 관성 모멘트가 줄어든다. 관성 모멘트가 줄어들면 각속도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쫙 펴고 그 다음에 상체도 지금 점점 고기 숙이면서 그죠? 이제 무게중심이 이쪽이라고 하면 이제 몸이 지금 다 이쪽으로 그냥 요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더 아까보다 질량 분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쭉 숙이고 쭉 가지고 여기 보면 있는 운동량으로 일어서는 데까지 엉덩이가 이만큼 들어 올리는 데까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기 손 밀어주는 거 보이죠?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손을 꼭 앞으로 밀어주고 발도 그래서 이제 회전을 관성 모멘트와 관련하여 각운동량과 관성 모멘트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보시오 라고 만약에 제시가 된다면 우리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체조 뒤구르기 상관없어요. 다리 벌려 앞구르기 상관없고 예를 들어 뒤구르기로 그러면 얘기를 안 했으니까 뒤구르기로 얘기를 해볼게요. 뒤구르기 상황에서 구르기 동작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많은 각속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놓고요. 각속도는 각운동량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각운동량은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를 곱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각운동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각운동량은 굽혔던 무릎을 지면을 차면서 펴주는 동작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그쵸? 무릎이 완전히 펴지면 더 이상의 운동량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의 운동량을 만들 수 없는데 각속도는 크게 하고 싶어요. 자, 강운동량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를 곱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동일한 각 운동량에서 일대 각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관성 모멘트를 줄여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럼 관성 모멘트는 뭐야? 관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질량 분포 또는 회전 반경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실 회전 반경은 이제 제곱인데요. 거기까지의 개념은 놓지 않고 그냥 질량 그리고 질량 분포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럼 동일한 이제 관성 모멘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질량 어떻게 할 수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르는 중간에 라면 먹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오히려 또 커지겠죠. 질량이 커지면 다이어트를 갑자기 살이 쭉쭉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건드릴 것은 질량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인이기 때문에, 변인 어려운 말 쓰지 말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전 반경을 줄여야 한다. 회전 반경을 어떻게 줄여?
회전 방향 어떻게 줘? 다리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를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그 다리 벌리 앞구르기를 하기에, 잠깐만, 뒤구르기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죠? 다시 회전 방향을 줄여야 한다. 그럼 이제 뒤로 찼어요. 뒤꿈치로 쭉 차서 가군 동량을 만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회전 방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똑같이 회전 방향을 줄이는 건 똑같죠? 무릎을 굽혀주고 고개를 숙여 몸을 둥글게 말아주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굴러가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질량이 최대한 가까이에 위치를 하겠죠. 그래서 회전 방향이 이제 줄어든다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위의 동작을 통해 회전 반경이 줄고, 회전 방향이 줄면 관성 모멘트가 또 줄고, 관성 모멘트가 줄어들면 각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의 과정을 거쳐 구르기 동작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한번 쭉 적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봐야지 그 동작들을 쭉 생각해가면서 그 과정들을 적어봐야지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럼 정리하면 가군 동량은 뭐였죠?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되고, 관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이다. 질량 분포이다. 그럼 우리는 각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관성 모멘트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죠. 관성 모멘트를 줄여야 되는데, 관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인데 질량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회전 반경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는데, 몸을 웅크리려면 무릎을 굽혀야 되고, 그래서 무릎을 최대한 가슴 쪽으로 당겨서 굽혀주죠. 동그랗게. 그 다음에 고개도 숙이고, 고개를 숙이면 등도 말려서 회전 반경이 작아진다. 간단하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군 동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 관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사실 회전 반경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요거 생각하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으로 표현하면 회전 반경을 줄인다. 요걸로 지금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리 벌려 앞구르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앞구르기도 마찬가지고, 뒤구르기도 마찬가지고. 아마 회전하는 그 체조 동작에서, 마루 운동 동작에서 회전하는 동작에는 이 가군 동량, 관성 모멘트, 각속도 요거면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요 아래 요 개념들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선생님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요런 과정을 앞구르기, 뒤구르기, 다리 벌려 앞구르기 요 세 가지 동작에서 모두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동작은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동작은 설명이 안 돼요 이러면 그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